코끼리 마취제라는 거는 코끼리한테 쓰는 양만큼 잘하면 그럴 수도 있죠. 잠드는데 거의 막 5분 넘게 걸리시. 안녕하세요. 뷰성형외과 최진아 원장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취의 속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, 가벼운 감기도 전신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상기도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직이 예민해지고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된 분비물이 성대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른바 숨구멍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. 폐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이런 이벤트 없이 무사히 이제 마친다고 해도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고 나서 호흡기 합병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평소에 술을 자주 많이 마시던 분들은 이제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잘 단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제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좀 깊은 마취 상태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.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다가 수술 전날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온 마취제를 분해를 빨리 못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적은 양의 마취제가 들어가도 깊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마취해서 잘 안 깹니다. 간 수치가 높다는 거는 간 세포가 손상을 받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 상태에 마취제를 또 주입을 해서 간에 무리한 일을 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하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을 해서 급성 간부전에도 이를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팀장님이 성형수술을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코끼리 마취제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일화를 푼 적이 있어요. 코끼리 마취제라는 거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 약을 따로 썼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용량을 썼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제 코끼리한테 쓰는 양만큼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는 건가요? 사람이 코끼리 체중만큼 나가면 그럴 수도 있죠. 마취가 좀 잘 안 들었던 환자분이 있었을까요? 간혹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래봐야 몇 초 차이고 처음에 잠들게 유도하는 정맥마취제 쓰고 나서 대부분 다 1분 이내로 잠이 드시고요.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소에 좀 술을 많이 마시셨던 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럼 잠드는 거의 막 5분 넘게 걸리시. 그런 사람은 없어요. 뭐요? 아무리 길어도 30초 이내는 잠들어. 네. 대부분의 마취제는 심장의 근육의 수축력을 억제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. 고령 환자분들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 그래도 심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취제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폐기능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근유환제도 쓰게 되고 환자의 자바로 호흡이 없어져서 뭐 기존에 정상적인 폐기능이 있던 분들도 마취 후에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고령 환자의 경우는 폐기능이 떨어지는 게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환자에 비해서 마취 리스크가 올라가기는 합니다. 근데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위험하다 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 상태를 파악하고 전신 마취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다 확인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검사 받고 안심하고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성형수술 전 알아두면 좋을 마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성형수술을 앞두고 마취 때문에 두려워서 고민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